한일그룹의 여성 총수가 작업복을 입고 혼자 골목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딸의 예비사위가 진짜 사람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총수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좋아요로 저에게 격려를 보내주세요. 오전 6시 30분 서울 한복판 한일그룹 본사 건물 뒤편 주차장은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차 트렁크를 열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회색 작업복 한 벌, 먼지가 살짝 묻은 안전화 한 켤레, 그리고 오래된 시장 장바구니 하나. 한일그룹 총수 윤정숙 60대 초반이 직접 고른 오늘의 복장이었습니다. 경호원도 없었습니다. 운전기사도 없었습니다. 비서 최대호 40대 초반만이 10m 떨어진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대호는 아침 일찍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 불안했습니다. 총수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라는 말을 3번 했고 3번 모두 묵살당했습니다. 윤정숙은 거울도 없이 작업모를 눌러쓰고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류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사람은 못 만들어. 딸 윤지연 32살이 데려온 예비사위 이강민 35살. 서류상으로는 인테리어 설계회사 대표였습니다. 이름은 서울설계사무소. 직원은 5명. 연매출은 3억 원대. 작은 회사였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윤정숙이 30년 넘게 기업을 이끌며 배운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한다는 것. 이강민이 일주일에 한 번씩 혼자 밥을 먹으러 간다는 식당이 있다는 걸 비서를 통해 파악했습니다. 용산구 후암동 골목 안쪽 간판도 없는 허름한 백반집이었습니다. 상호는 복순네 밥집. 동네 노인들과 공사판 인부들이 주로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윤정숙은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그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한일그룹 총수라는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이 그녀를 완벽하게 숨겨주었습니다. 식당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맞은편 구석 자리에 이강민이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윤정숙은 이강민과 가장 먼 자리, 입구 바로 옆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은 없었습니다. 된장찌개 아니면 김치찌개, 둘 중 하나였습니다. 주인 복순 할머니 70대 후반이 무릎을 절뚝이며 뚝배기를 날랐습니다. 윤정숙은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이강민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허겁지겁 먹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정직하게 밥만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정숙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모습이 사람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준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뚝배기를 들고 이동하다가 갑자기 다리가 꺾이며 쓰러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중 일부가 윤정숙의 오른손 등에 쏟아졌습니다. 화끈하고 강렬한 통증이 순식간에 손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윤정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자리를 뜨면 안 됐습니다. 지금 자리를 뜨는 순간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강민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밥상을 제치고 벌떡 일어나 복순 할머니를 부축한 것도 119에 전화를 건 것도 이강민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동작은 침착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붙잡고 있을게요. 지금 구급대 오고 있어요.
윤정숙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4분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들것에 실려 나갔고 식당 안에는 윤정숙과 이강민 단둘이 남았습니다. 이강민은 혼자 식당 구석을 뒤져 구급함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윤정숙 앞에 앉아 손등을 살폈습니다. 이도 화상은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식혀야 해요. 흐르는 물에 10분은 대고 계세요. 윤정숙은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굳어버렸습니다. 이강민은 그녀의 손등에 거즈를 대고 조심스럽게 고정시켰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과한 친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정숙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느끼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서 최대호에게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는 순간 최대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총수님, 이강민 씨 회사 법인 등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의 구조가 복잡합니다. 페이퍼 컴퍼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윤정숙은 전화를 끊고 손등의 붕대를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전 그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던 이강민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내가 직접 끝까지 본다. 윤정숙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윤정숙은 이번에는 완전히 혼자 이강민의 사무실이 있는 마포구 망원동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낮이었지만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작은 나무 간판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설계사무소. 글씨가 비뚤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이강민이 도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3명의 젊은이들이 함께였습니다. 이강민이 도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무언가를 설명했고 3명은 눈으로 보며 손짓으로 대답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청각 장애를 가진 직원들이었습니다. 윤정숙은 그 자리에서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집 그림. 삐뚤삐뚤하고 색도 뭉개진 어린아이의 그림.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딸 윤지연의 어릴 적 필체였습니다. 윤정숙은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는 수연을, 아니 지연이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최대호로부터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총수님, 법인 구조가 복잡했던 이유가 확인됐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절차 때문이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가 아닙니다. 윤정숙의 손에서 보고서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사흘 뒤 오전 10시, 윤정숙은 다시 복순내 밥집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작업복이 아니었습니다. 한일그룹 총수가 입는 단정한 짙은 남색 정장이었습니다. 이강민은 식당 안에서 복순 할머니 퇴원을 기다리며 혼자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든 순간 이강민의 손에 들린 걸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복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강민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조용히 풀렸습니다. 그날 그분이 총수님이셨군요. 윤정숙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지연이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더군. 왜 먼저 말하지 않았나? 이강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이가 배경이 아니라 저를 먼저 알아봐 주길 바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이강민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던 여자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람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윤정숙은 딸 윤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은 딱 두 마디였습니다. 데려와. 밥 먹자. 그 주 금요일 한일그룹 내부 감사팀이 이강민 관련 의혹 보고서를 최초로 작성해 외부로 흘린 인물을 특정했습니다. 그룹 내 경영지원본부 상무 황태식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오너 일가의 혼인 상대를 흔들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황태식은 같은 날 오후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딱 한 줄이 남았습니다. 신뢰훼손으로 인한 즉각 면직. 이강민의 서울설계사무소는 한일그룹 사회공헌재단 협력 1호 기업으로 공식 등록됐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서의 운영 방식이 오히려 모범 사례로 선정됐고 민재성준 태호 새 직원은 처음으로 대기업 협력사 직원이라는 명함을 갖게 됐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2주일 뒤 퇴원했습니다. 병원비는 익명으로 전액 처리됐습니다. 아무도 누가 냈는지 몰랐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퇴원하는 날 이강민에게 전화를 걸어 눈물을 쏟았습니다. 총각,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윤지연과 이강민의 약혼식은 한 달 뒤 조용한 한옥 공간에서 치러졌습니다. 하객은 5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윤정숙이 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갈 무렵 윤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사람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사람한테서 배웠습니다.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보라고. 그걸 말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살아서 보여준 사람입니다. 윤정숙은 이강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았습니다. 윤정숙이 혼자 자리로 돌아가며 오른손 등을 살짝 내려다봤습니다. 흉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온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국물이 쏟아진 그 순간 처음으로 총수가 아닌 그냥 사람으로 누군가의 손을 받았던 기억. 그게 윤정숙이 살면서 받은 가장 진짜 검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